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됐죠. 전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4월 2일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후폭풍이 대단한데요. 사실 언론에서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두고 백악관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10% 보편 관세, 거기에 조금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로 더 많은 관세가 물려졌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이번에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46%의 관세를 부여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25고 일본은 24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미국 무역대표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어떻게 이 관세를 도출해냈는가 그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을 보시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따진다든지 아니면 아주 꼼꼼하게 계산을 해냈다기보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엑셀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계적으로 계산해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나라들이 좀 있죠.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맞은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억울해 라는 나라들도 있고요. 개꼴? 이러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관세를 물어야 되고요. 반대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USTR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사실 아일랜드는 20%가 아니라 22%의 관세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USTR의 직원 수가 200명밖에 안 됩니다. 얘네가 이걸 어떻게 다 해냈겠어요, 180국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허술하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숫자에 크게 의미를 둔다기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의중이 아니었을까. 이 4월 2일 날 발표했었던 관세 중에 10% 일괄관세는 4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4월 9일부터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은 어서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시작해라 라는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 보복 관세 이야기를 하는 국가들이 있죠.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있는 국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도 똑같이 모든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34%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50% 더 물리겠대. 또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희토류 원소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을 하고 11개 정도 되는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죠. 미국도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이 원래 매각이 돼야 되는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늘려줬었죠. 그래서 그게 4월 5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이걸 한 번 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 시간이 있게 되고 이때까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관세와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논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연합이 27개국으로 정말 많은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복 관세를 외치는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협상하자고 나서는 국가들도 있죠. 베트남이 가장 먼저 협상을 원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올라섰는데요. 또람 서기장이 전화를 했다고 하죠. 상호관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한 45일 정도만 늦춰줄 수 없겠냐.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없앨 테니까 미국도 베트남 물품에 대해서 그래주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 역시 26%의 관세를 부과받았는데요. 협상을 하려고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외에도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와서 협상을 요구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뭐라도 들고 와서 협상을 해라. 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식시장.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죠. 그뿐 아니라 보복 관세를 천명한 중국의 항생지수도 폭락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상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 중이기는 합니다.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의원 같이 공동 발의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증세를 할 경우 의회에 48시간 내에 알려줘야 되고 또 연방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원에서도 이 비슷한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요. 또 중국에 의한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통해서 손해를 가장 많이 볼 거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농업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의회에 의해서 트럼프 혹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막아질 것이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통적인 보수당세가 있다고 해도 하원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단한 충성파들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사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의회로 내려와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지난 주말 동안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하는 관세의 목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겠다. 이곳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이곳에서 생산을 하라. 두 번째는 미국과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관세를 두고서는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미국이 어떤 국제적인 갈등이 있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많이 사용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제재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제 제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관세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왜 경제 제재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수입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 사실 연방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 중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신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인소득세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편적 관세 10% 그리고 상호 관세 각각 나라에 주어진 것이 다 정말 그대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해마다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총 세수나 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정말 미국 경제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까 싶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 개혁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2017년 세금 개혁안을 통과를 시킨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포함되었었던 몇 가지 조항들이 올해 말에 만료가 됩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2017년의 세금 개혁안을 영구히 하고 그에 더불어 TV라든지 초과수당 또 사회보장 세금을 없애는 법안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에 법인세 인하도 있었습니다. 현재 법인세가 21%인데요. 이것을 15%로 낮추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과 관련된 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당연히 세수에 구멍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관세로 걷어들인 돈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베센트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법인세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같은 규제도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그 부분에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계화나 자유무역의 시대는 정말로 이제는 끝이 나는 것인가? 사실 저는 정치학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이끌어왔었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점점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무역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기조가 다시금 세계화라든지 자유무역으로 돌아온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미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너네들 우리 괴롭혔으니까 혼나봐라 라고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빅픽처가 있는 것인지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의정연설에서 했었던 말입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발언은 1870년부터 1913년까지가 미국이 가장 잘 살던 시대였다. 자, 먼저 미국이 최고로 잘 살았었다라고 하는 1870년부터 1913년 어떤 시기였냐?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Gilded Age, 도금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고 또 롤모델로 삼는 윌리엄 맥키니 제25대 대통령이 이 시기의 대통령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했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어본다면 맥키니 대통령이 이끌었었던 길디드 에이지가 미국이 가장 잘 살았던 시대고, 그리고 나는 이제 미국의 황금 시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왜 1913년에서 멈추냐라는 것이죠. 1913년은 꽤 중요한 해인 게요. 이때 미국의 수정헌법 제16조가 비준이 돼서 제정이 됩니다. 연방정부가 개인소득세를 거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미국이 사실 그 전에 남북전쟁 그리고 그 이후 한 10년 정도는 개인소득세를 걷긴 했지만 그리고 나선 또 걷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연방정부가 세수를 어디서 걷어들이냐? 수정헌법 16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세수는 8, 90%가 관세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당시엔 정부가 정말 작았거든요. 현재처럼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도 19세기 말 유럽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인 것도 꽤 오래된 후였죠. 실질적인 복지국가라는 것이 정말로 발전했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전까지는 큰 정부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관세를 그렇게 걷어서 소득세가 없는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물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를 그런 식으로 많이 걷어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크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나 또 국정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정부 인력들을 대거 해고하는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삭감하고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로 돌아가겠다.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요. 자, 앞으로의 전망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모양으로 봐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걸로 보이죠. 미국이 경제 불황,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세에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자 연락이 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잘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